안녕하세요. 전국의 우리 경찰 수험생 여러분들. 자, 이번 시간은 2020년 2차 대비 경찰의 개론 진도별 OX 문제 해설 강의 그 12번째 시간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12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에도 교통경찰, 경비경찰 관련 부분들, 내용들 리마인드 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날씨도 이제 후덥덥하죠? 또 2차 시험도 얼마 남지 않았고요. 후덥덥합니다. 그런데 정신 집중하셔서 2차 시험 합격만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자,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연접하여 설치되어 있고 차량용 신호기 그랬죠. 교차로에만 설치된 경우 자, 교차로의 차량 신호등이 적색이고 그 교차로 연접한 횡단보도 보행등이 녹색인 경우 그랬죠. 차량 운전자가 위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지 아니하고 횡단보도를 지나 우회전하던 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결과가 발생했다면 신호위반에 해당한다 그랬어요. 자, 맞는 말입니다. 항상 차량 운전자는 자동차등 운전자는 차량 신호기가 적색일 때에는 항상 횡단보도 앞에 정지선을 서야 되죠. 이때 교통에 주의하면서 우회전할 수 있어요.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다른 차마의 통행이 방해되지 않도록. 그런데 이때 우회전 했는데 횡단보도가 있고 횡단보도 보행등이 녹색일 때 이때는 우회전하면 안 되겠죠. 근데 우회전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이런 경우에는 신호 위반에 해당됩니다. 자, 교차로에서 차량용 신호기가 적색입니다. 적색일 때는 횡단보도 앞에 정지해야 돼요. 교차로 앞에 정지해야 되는데 이때 자기 신호에 따라 좌회전 직진하는 차량에 방해되지 않도록 우회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일 때는 우회전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근데 우회전하다 사고 났습니다. 그럼 신호 위반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런 문제를 풀 때는 항상 두 개를 체크해야 됩니다. 자, 교차로의 차량용 신호기가 적색이고, 그 다음에 교차로에는 횡단보도 보행자의 보행등 신호등이 녹색일 때 우회전을 사고 났을 때 무조건 신호위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맞고요. 2번 보행자 신호등이 적색이죠. 적색. 그 다음에 반대 차로상에 정지하여 있는 차량의 뒤로 보행자가 횡단보도로 건너올 수 있을 것까지 예상할 주의 의무는 없다. 맞죠? 3번 운전자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대 차로로 운행하는 차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올 것까지 예견하여 감속하는 등의 미리 충돌을 방지할 태세를 갖춰 운전해야 할 주문은 없습니다. 오케이,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 4번. 연속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후행 교통사고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으려면 후행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주유의무를 계획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이 증명돼야 된다. 그렇죠. 맞습니다. 약물 등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하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죠. 그리고 약물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했죠. 현실적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상태에 운전하면 바로 성립한다. 땡 틀렸죠. 현실적인 말이 틀렸습니다. 자,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 운전하도 인정하려면 약물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면 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상태에 이래야 되는 건 아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약물 운전, 즉 마약류 복용 운전은 3년 이하 징역 1,000만 원의 벌금인데 만약에 마약류 복용하고 운전하다가 사람을 치여서 죽이게 했거나 다치게 했을 때는 특가법 5조 11일입니다. 위험운전 치사상죄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가중처벌하죠. 그래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겠다. 그럼 무기징역 3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그 다음에 상해에 이르겠다. 그러면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그 다음에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죠. 아무튼 그래서 5번 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6번 특가법 5조의 3 뺑소니죠. 뺑소니.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규정 관련하여 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사고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의 교통사고에 한답니다. 그렇지 않죠?
도로든 도로가 아니든 상관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죠. 그래서 차를 놓고 빼고 하다가 사람을 치고 도주했을 때는 특가법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뺑소니 차량. 그 다음에 그래서 6번 틀렸고요. 7번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가 경미합니다. 파편이 도로상의 비산, 팍 퍼지지도 않은 경우에 가해 차량이 즉시 정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경우 도교법 54조랑 보호조치 위반죄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도교법 54조랑 보면 자동차 등 운전자가 인피, 물피, 교통사고를 이야기했을 때는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하라 그랬습니다. 자, 물적 피해 경미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 등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구호조치 위반죄가 성립합니다. 그 다음에 8번 일일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 그 다음에 1년간 누산 점수가 121점이죠. 121점에 도달할 때는 운전면허를 취소합니다. 그 다음 120점이면 121점이 안 됐죠. 그럼 120일 운전면허 정지청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인피 교통사고를 익힌 즉시 그때 그 자리에서 고사상자를 구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이건 뭐 뺑소니 했다 이겁니다. 그 후 자진신고를 했을 때 고속도로 특별시 광역시 시 관할구역과 군의 관할구역 중 경찰 관서가 위치한 리동 즉 지구대 파출소 등이 위치한 리동 지역에서는 3시간 그 밖의 지역에서는 12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하게 되면 벌점 30점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뺑소니 하게 되면 운전면허를 무조건 취소하죠. 그리고 몇 가지 경우에 뺑소니는 5년, 그 외에는 4년 동안 운전면허 못 땁니다. 그런데 3시간, 12시간 이내에 자수를 하게 되면 벌점 30점을 부과하죠. 그래서 이 벌점 30점과 그 다음에 피해자의 어떤 중상이나 사망이나 그다음 도로교통법규 위반 여부 등을 다 고려하여 운전면허 취소할 수 있겠죠. 이때는 1년 지나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3시간 이후, 12시간 이후 48시간 이내에 자수하게 되면 벌점 60점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9번은 X입니다. 그 다음에 10번 전기사업, 가스사업, 그 밖에 공익사업 기관의 위험방지를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그 다음 국내 요인에 대한 경호 업무의 공무로 사용되는 자동차 등은 사용하는 사람 기관의 신청에 의해 지방청장이 지정하는 긴급자동차다 그랬어요. 틀렸죠. 국내외 요인에 대한 경호 업무 수행의 공무로 사용되는 자동차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2조 1항 본문에 해당되는 법정 긴급자동차입니다. 법의 대통령령에서 당연히 인정되는 긴급자동차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사업, 가스사업, 그 다음에 민방 업무 수행하는 기관 나오죠. 우편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등등등. 그 다음에 도로 관리 업무 수행하는 것 등등등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지정 긴급 자동차라 합니다. 지정 긴급 자동차, 지방청장이 지정해 줬을 때 긴급 자동차가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11번 모든 긴급 자동차의 운전자가 본래 긴급한 용도로 사용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그 긴급활동의 시급성과 불가피성 등 정상을 참작하여 도교법 151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3조 1항에 따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그랬죠. 틀렸습니다. 모든 긴급 자동차가 아니고요. 소방차, 구급차, 혈액공급 차량, 그 다음에 우리 경찰용 차량에 대해서만 인피, 물피에 관하여 형을 감경, 면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 12번 긴급자동차는 긴급하고 부득이 할 땐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 즉 우측이 아니죠. 좌측 부분이죠. 통행할 수 있고 교차로 및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던 모든 차는 교차로를 피하여 일시 정지해야 된다. 여기 뒤에는 맞죠? 그래서 12번 틀렸습니다. 도로 중앙 또는 좌측 부분이어야 되는 거죠. 이해야만이 중앙선 침범이 되는 겁니다. 네, 중앙선 침범을 원래 하면 안 돼요. 그런데 긴급하고 부득이 할 때는 중앙선 침범을 하여 운전할 수 있어요. 이때 사고가 나면은 일반 자동차와 같이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로 처벌됩니다. 그러나 좀 전에 봤던 내용 다시 한번 볼까요? 앞으로 가볼까요? 소방차나 구급차나 혈액공급 차량, 경찰용 차량은 그 형을 임의적으로 감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13번
교차로 및 그 부근에서 긴급 자동차가 접근할 때는 모든 차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일시 정지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 우측 가장자리 이런 말은 이제 개정이 되면 삭제가 됐죠. 교차로를 피하여 일시 정지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교차로를 피하여 일시 정지하면 되는 것이지 우측 가장자리로 이런 말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다음 14번 서장은 지정받은 긴급 자동차가 색칠, 사이렌, 경광등이 도로교통법 시행령 3조 1항에 따른 자동차 안전기준에 규정된 긴급 자동차에 관한 구조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 그 다음에 긴급 자동차 지정 신청할 때 정한 그 목적, 자 목적입니다. 목적에 벗어나서 사용할 때, 그렇죠? 그 다음에 고장 등 사유가 있을 때,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어요. 근데 서장이 아니고 지방청장입니다. 그래서 구, 모, 사 이렇게 우리 두 문자로 암기한다 했어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지방청장입니다. 그 다음에 15번 경비경찰 활동의 특징 중 형상유지적 활동이란 그랬죠. 경비활동은 기본적으로 적극적 동태적 개념의 활동이 아니라 현재의 질서 상태를 보존한 소극적 정체적 활동만을 의미한다. 땡 틀렸죠. 새로운 변화, 새로운 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 동태적 질서 유지를 말한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동태적이고 적극적 의미의 질서 유지 작용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16번 자, 경찰관이 농민들의 시위를 진압하고 그 시위 과정에서 도로상 방치된 트럭대에 대하여 위험 발생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철수하여 야간에 운전자 일을 피하려다가 다른 트럭대에 부딪혀 상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자, 그 트럭대에 대한 위험 발생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죠. 취하지 않은 게 바로 뭐다 여러분들?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봅니다. 위법한 부작위.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17번 경비경찰 수단 중 적시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수단의 원칙 균희씨 안전해요 이렇게 두 문자를 암기한다 했어요. 균형의 원칙, 위치의 원칙, 그 다음에 적시의 원칙, 안전의 원칙. 자 다시 한번 써볼까요? 균형의 원칙, 균, 그 다음에 위치의 원칙, 위, 그 다음에 적시의 원칙, 다른 말로 시점의 원칙을 합니다. 시, 그 다음에 안전의 원칙,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 문자로 균희씨 안전해요 이렇게 암기한다 그랬어요. 가장 적절한 시기에 실력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상대의 허약한 시점을 포착하여 실력 행사하는 걸 말한다. 맞죠? 그 다음 18번 세력 분산 통제 파괴, 주무자 및 주동자 격리 등을 실시하는 경비 수단은 제지죠. 제지 맞습니다. 이는 경지법 제6조에 근거한 대인적 즉시 강제입니다. 즉시 강제. 자,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여러분들도 공부해서 알죠? 이건 즉시 강제 일반법. 그래서 즉시 강제는 대인적, 대물적, 대가택적 즉시 강제가 있는데 그 중에 제지는 대인적 즉시 강제입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실력 행사다 그랬어요. 오케이. 네,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19번 행사 안전경비, 다른 말로 혼잡 경비 그러죠. 주로 경기대회, 기념행사 등에 모인 조직화된 군중이 아니죠. 미조직화된 군중에 의해 야기되는 경비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경찰활동이다. 그래서 틀렸고요. 공영장 운영자 그랬죠. 공영장 운영자는 하자나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공영장 종업원의 임무 배치 등 재해 대처 계획을 수립하여 매 분기별 아닙니다. 매년 관할 특별자치시장 등에게 신고를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매년입니다. 법에서는 매년인데 동법 시행령에서는 12월 31일까지 신고를 합니다. 12월 31일까지 재해대처 계획을 특별자치시장 등에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 등을 소방서장이 통보를 해주죠. 그런데 이 재해대처 계획을 수정하고 싶을 때는 그 재해대처 계획을 적용하기 전에 수정하면 된다 그랬어요. 수정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다시. 그래서 틀렸고요. 21번 공영장 운영자가 하재나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공영장 종업원의 임무 배치 등 재해대처 계획을 관할 특별자치시장 등에게 신고하지 않았어요?
2천만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래, 틀렸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장 등은 공영장 운영자로부터 신고받은 재해대책 계획을 관할 서장이 아니고 소방서장이 통보한다 그랬죠? 소방서장에게 통보를 합니다. 오케이. 23번. 재난 및, 그래서 틀렸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입니다. 법상 재난관리 체계랑 그랬죠. 우리는 재난의 예방, 예, 그 다음에 대비의 대, 그 다음에 대응, 다른 말로 대처 그러죠. 대처. 그 다음에 복구 이렇게 있죠. 복구. 그래서 우리는 법상 재난관리 체계는 예, 그 다음에 대비, 비처를 복구한다, 이렇게 우리 암기한다 해서 다시, 재난의 예방의 예, 대비의 비, 그 다음에 대응, 대처의 처, 복구의 복구. 그래서 예비처, 복구, 이렇게 우리는 암기합니다. 예비처, 복구. 그 중에서 재난 예방 완화 단계에서 활동입니다. 이거는 정부에서 합동은 안전점검, 그 다음에 재난관리체계에 대한 평가활동, 이런 것들을 하죠. 그런데 재난피해조사, 그 다음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그랬죠. 이거는 재난복구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재난복구 단계.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은, 자, 재난예방 단계에서는 재난의 정부합동 점검 플러스 재난관리체계에 대한 평가활동 한다고 했어요. 그럼 대비 단계에서는 어떤 일을 하느냐? 이거는 활동 계획을 세우고 매뉴얼을 작성하고 계획과 매뉴얼대로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럼 대응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느냐? 처치, 그 다음에 긴급구조 등을 하고요. 응급조치, 긴급구조. 복구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재난에 대한 피해조사,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을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아주 중요해요. 23번. 왜 이게 중요하느냐? 코로나19가 이 법상 사회재난에 해당됩니다. 그럼 코로나를 우리가 이제 관리하겠죠? 그러면은 예방, 대비, 대처, 복구 단계로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은 재난의 예방, 즉 사회의 재난이 코로나19에 대한 예방 단계에서는 좀 전에 어떻게 한다 했어요? 정부 합동 점검, 재난관리체계에 대한 평가활동, 그 다음에 대비에서는 계획을 세우고 매뉴얼을 작성하고 훈련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대응 단계에서는 응급 조치, 긴급 구조 등 하죠. 지금 우리는 현재 코로나19에 대한 대처 지금 단계에서 하고 있죠. 응급한 조치를 취하고, 그 다음에 그 코로나의 양성 반응을 보이신 분들은 긴급 구조 등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재난 복구는 피해조사 특별재난지역 선포. 이번에 여러분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중대본부장의 신청에 의해서 대통령께서 선포하실 수 있죠. 근데 지금 현재 법상 지금 재난과 관련된 중대본부장이 국무총리죠. 국무총리가 대통령께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일부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구했고, 대통령이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일부 군 지역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했죠. 이건 뭡니까? 그 대구와 경북 지역에 대한 재난의 복구 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이겁니다. 오케이. 24번 경찰 재난관리 규칙입니다. 이거는 우리 경찰이 하는 겁니다. 규칙상 재난의 발생 정도에 따라 재난관리 단계를 4단계로 나누죠. 관심 단계, 그 다음에 주의 단계, 그 다음에 경계 단계, 심각 단계로 나눕니다. 재난의 발생 가능 정도에 따라. 그리고 경계 단계부터는 반드시 재난상황실 설치 운영한다 때 심각 단계입니다. 심각 단계. 심각 단계부터는 반드시 재난상황실을 설치 운영하죠. 누가? 경비국장이. 어디에다가? 위기관리센터에다가. 그런데 심각 단계가 아닌 관심, 주의, 경계 단계에서는 이때 경비국장이 재난상황실을 설치 운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관심 단계는 재난 발생 정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들? 적다 이겁니다. 적은 단계. 주의 단계는 그러한 재난 발생의 어떤 경향이 보인다. 그 다음에 경계 단계는 재난 발생이 가는 정도가 농후하다. 심각 단계는 이미 재난이 발생했거나 재난 발생이 확실시하다. 다시 관심 단계에서는 재난 발생 가는 정도가 적다. 주의 단계는 재난 발생 가는 정도가 뭐 그런 경향이 있다.
발생의 경향이 있다. 경계 단계는 발생이 농후하다. 심각 단계는 이미 재난이 발생했다. 재난 발생이 확실시된다. 이렇게 우리는 암기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틀렸죠? 틀렸습니다. 심각 단계에서 반드시 재난상황실을 경비국장이 위기관리 상태에다가 설치 운영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단계는 경비국장이 재난상황실에다가 위기관리센터에 재난상황실을 설치 운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통합방위법상 을종사태란 그랬죠. 저게 침투 도발이 위협이 예상된다. 예상은 병정이죠. 소규모 적이 침투했다. 이거는 병정입니다. 법에선 소규모 동포 시행령 5명이네. 지지함이죠. 지함의 지통자의 통화방위 작전 수행하여 단기간에 치안인 회복이 됐은 상태 병정사태. 땡 틀렸죠. 그래서 그 다음 26번 통합방위법상 합동참모본부에 통합방위본부를 두고 통합방위본부에는 본부장, 부본부장 한 명씩을 두되 본부장은 합참부장, 부본부장은 합동작전본부장이 된다. 맞습니다. 통합방위법상 행장, 그 다음에 국장은 2개 이상의 특별시 등에 걸쳐 병종사태가 발생했을 때 즉시 국무총리를 거쳐서 대통령께 통합방위 사태 선포를 건의해야 되죠. 자, 건의받은 대통령은 중앙협의회와 심의를 거쳐서 병종사태를 선포하죠. 선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통합방위법상 국무총리 소속으로 통합방위협의 중앙협의회를 두고 의장은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등 시도지사 소속으로 특별시 등등등 시도 협의회를 두고 시도 통합방위협의회를 두고 그 의장은 시도지사가 된다 그랬어요.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교통경찰과 그 다음에 경비경찰 거의 3분의 2 지점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7월부터 우리가 이제 문제풀이에 들어가죠. 진도변 문풀. 자, 우리 1차 시험 이후 개정된 모든 법령을 반영해서 진도변 문풀에 다 반영했고요. 이번 주 내로 해커사학원에서 진도변 문풀 문제집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구입하셔서 미리 풀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덧선 경계론 동형 모의고사집도 여러분들 그 1차 시험 이후 개정된 게 반영이 조금 덜 됐는데요. 그 부분들은 제가 문제를 훑어보면서 개정된 부분들은 제가 추록 A4용지 한 장 정도로 나눠드리면서 수업을 진행할까 합니다. 저를 믿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저 간부시험에 경찰학개론 40개 다 마쳤고 합격을 했습니다. 저와 함께 여러분들 2차 시험 끝나고 중교 갑시다. 이상입니다. 충성!